외국인 무슨 일일까요? 오후 들어서 외국인 들어옵니다. 현선물 강력한데 뭐 사고 있고 어떤 시장의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유한타증권 잠실센터 송민철 차장 모셨고요. IS의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얘기 나눠봐야 될 곳 반도체부터 점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많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구간 5% 가깝게 움직임 나오면서 28만 4,500원 선에서의 호가 움직임 나타납니다. 하이닉스로 쏠리는 이유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라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인지 21선 딛고 반등 나옵니다. 자, 송 차장님, 삼성전자가 중국 제재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일까요? 오히려 확실한 SK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더 모인다라고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덜 위험한 SK하이닉스가 더 강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움직임 평가는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네. 했잖아요. 물론 이제 기대치 이하라고는 다 예상을 했지만 삼성전자요? 막상 이제 네. 뚜껑을 여니까는 역시 아니구나. 아직은 좀 하이닉스가 더 우세하구나. 그렇게 된 이 투심이 좀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도 이제 오늘 아침부터 종일 이제 고객들 전화를 받았는데 SK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삼성전자와 이재용 회장 관련해가지고 과연 이제 하반기는 정말 반전이 있는 거냐. 예, 그렇게 좀 전화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희망 고문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증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삼성전자 이 어닝 쇼크로 인해서 이 반사쇠가 고스란히 이 반영되는 이 오늘 하루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이 견고한 이 HBM 이 수요와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사준다고 하면은 좀 시가총액이 큰 비중 순서로 좀 바스켓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외국인도 이제 그 안에서 좀 한 번 더 돌다리 좀 두들기면서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에 좀 손을 들어주고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롱숏 헤지펀드 같은 경우도 역시 롱을 이제 SK 하이닉스로 하고 이 숏을 삼성전자로 하면서 좀 아무래도 좀 선별적으로 좀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다,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뭐 단점은 없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꼭 하나만 좀 찾는다고 하면은 이제 유일한 이제 그룹 리스크인데, 이미 이제 SK 계열사가 가장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SK 안에서 뭐 SK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리고 SK 텔레콤, SK 이노베이션 다 이제 지금 다른 형제들은 되게 힘들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보안 이슈도 있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캐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관건이지 않을까. 예, 그거 아닌 이상은 SK 하이닉스의 고유에 대한 이 주가 흐름은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가 움직임은 그럼 계속 경고할 거다로 시나리오를 잡으실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지금 삼성전자가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대안이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수급 쏠림은 있는데, 분명히 이제 아직은 하반기를 이제 저희가 맞이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좀 보면서, 네, 보유자들의 영역은 계속 이제 홀딩이고, 좀 신규 진입은 좀 두 번, 세 번 나눠서, 예, 들어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할 관점 열려져 있다. SK 하이닉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외국인, 오랜만에 기관에서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점, 그러면서 방향이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차트적으로 보면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방향을 터냈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소장님, SK 하이닉스 궁금하고요. 이따가 삼성전자도 살짝만 알려주세요. 예, 같이 말씀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같은 한 몸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확실히 바닥 잡는 모습이 저는 나타난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지금 분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오늘 약보합 정도라면 오늘 뭐 시장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죠. 생각보다 실적이 덜 나왔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사주도 하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은 뭐 오늘 뭐 나온 거 보니까 삼성전자 해병을 보니까 조금 어렵네, 이런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받침 6만 원을 안 깬다.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6만 원 안착이거든요. 네. 이게 바로 안착이죠. 그러니까 6만 원 안착이라는 것은 6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어느 정도 하방이
견뎌야 되는데 6만 5천 원까지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나온 거 보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궁금하실 테니까 한마디만 덧붙이면 1, 2분기가 원래 비수기예요. 근데 네. 이례적으로 1분기 때 우리가 관세 영향으로 조금 잘 나왔고 2분기가 못 나온 건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러운 사이클이다. 업황 사이클이다. 그러면 3분기가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왜냐하면 IT 기기는 4분기 때 많이 팔리기 때문에 3분기 때 대량 소비가 일어나는 정상적인 사이클이죠. 하이닉스는 이 사이클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HBM에 대한 어떤 트리거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하이닉스를 딱 여러분들 놓고 보면 같이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조방원이 같이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오늘 시장의 특징을 놓고 보면 하이닉스만 뚝 떼서 보면 왜 갑자기 하이닉스야? 어제 그제만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아니었는데 라는 거죠. 오늘의 시장의 특징은 가던 애들이 다시 간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접근한다. 그러니까 시각은 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저는 맞는 말인 것 같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오늘 시장의 특징을 놓고 본다라면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강하고요. 네. 코스피 중에서 가던 조방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러면 같이 친구들끼리 으쌰으쌰 간다라는 것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는 이번에 근데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어디까지 열릴까? 저는 30만 원까지 열릴 것이다라고 봐요. 30만 원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자, 삼성전자가 고백했잖아요. 지금 이제 HBM 개발 비용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못 나왔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이닉스는 여전히 블랙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더 오히려 역설적으로 삼성전자의 이런 발언이 하이닉스의 가치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차영주 소장님이랑 20만 원 막 공방전 때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제 어느덧 30만 원 도전을 위한 발판 마련 중인 SK 하이닉스를 보면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기술 우위력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게 하네요.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 하지만 시간 문제로 봤을 때는 여러분 어디라고 보실까요? 일단 SK 하이닉스는 두 분 모두 긍정의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가보죠. 아까 전에 SK 하이닉스가 갈 때 조방원이 움직이더라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지수가 가고 외국인이 살 때 SK 하이닉스, 조방원 정말 그룹핑 되어서 움직이나 앞으로 이것 또한 여러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볼게요. 결국에는 외국인 눈에 매력적인 쪽은 SK 하이닉스와 조방원이라는 건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원전 쪽은 관세 얘기가 있어도 그래도 경고했었던 동네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방원이 같이 움직이니까요. 원전과 가스터빈에 관한 역시나 기술적 우위. 두산 에너빌리티는 내리면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지금도 통하는 걸까요? 다만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대장주가 맞긴 맞는데 네. 그 실적이 정말 찍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찍히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2030년까지 이 대형 원전 10기를 좀 착공한다는 그 계획으로 이 웨스팅하우스 주도로 좀 원자로 1차 이 개통 주주기를 이제 납품 예정이라고 하면서 그 기사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 향후에는 바로 이 아랍에미리트나 이 사우디 이 중동에서 이 신규 수주를 좀 불러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작용을 한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근본이 바로 이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도 필요로 하지만은 그들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는 가장 이제 비용 단위나 아니면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원전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계속 각광을 받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실적 반영 관련해서는 네. 이 조선이나 방산처럼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공정률에 따라서 분기별로 실적이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애널리스트 아닌 이상은 좀 제대로 좀 맞추기가 힘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지금 유행하는 것 중에 이제 SMR 이 테마인데 SMR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변수가 있긴 있고 지금 주가는 다소 좀 부담스럽지만은 장래성은 밝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흔들거림이 있을 수 있다로 정리될까요? 네, 조금은 주가는? 흔들거림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 강세장으로 다시 전환이 예. 된다 하면은 해주신 대로 뭐 조선 방산 이 원전 쪽은 좀 자연적으로 좀 조절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이탈은 없는 쪽으로 봐야 하는 동네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구간에서는 관망 그리고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챙겨야 할 것도 있다로 말씀 주고 계십니다. 너무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소장님, 아예 소거했던 선택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언제 들어가야 되는가는 또 다른 고민이네요. 언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배가 아무리 불러도 맛있는 게 있으면 먹어야죠. 그거를 이제 뭐 제가 항상 우리 어머님한테 듣는 것은 여행이라든지 먹는 것은 줄 때 먹고 줄 때 가라라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전 주식시장에도 도용이 된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기다리면 기회가 올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적극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근데 시장에서 지금 두산 엘리베이터에 대한 시각이 오늘 확실히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한 10% 조정받으니까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역시 시장에 있어서 저는 가장 지금 무서운 시장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MTN에서 한 2주 전에 좀 말씀드렸는데 유동성 장세 초입 같다라는 느낌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 이제 결국은 우리가 밸류를 따지기 어려운 구간,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구간들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조방원의 특징이 뭐죠? 조방원의 특징은 실적이라는 거죠. 원전도 지금 실적이, 그러니까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실적 뒷받침되는 원전이잖아요. 실적 뒷받침되지 않는 원전주들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조선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참 공교로운 게 뭐냐면 보통 수주가 우리가 조선주 한때 어려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수주가 들어오면 그게 영업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잡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조방원의 특징은 수주가 1차 들어왔던 게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잡히면서 수주 잔고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그냥 순응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조방원에 대해서는 조방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순응을 하고 밀릴 때마다 조금씩 매매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자, 오늘 가장 먼저 올랐던 게 뭐죠? 조선주. 혹시 이제 기회 되면 얘기를 하겠는데 그러고 나니까 두산엘리베이터가 따라가고 그러니까 방산도 이제 LIG 넥슨이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는 지금을 딱 보면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뭐 이스페타시스나 몇몇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야 조선주 움직이네? 그러면 방산 아침만 해도 두산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보합 정도였는데 강하고 LIG 넥슨이 따라가는 그런 형국들을 보면 역시 시장의 관심. 제가 이제 조금 예를 들어 드리는 것은 어제 이제 하나증권과 BN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은 1차 상승 갔던 것들이 여전히 간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지금은 순응하자. 저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거스를 수 없습니다.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는 점, 실적이 뒷받침되고 특히나 수주로 본다면 같이 또 끌어갈 수 있는 쪽이 조방원이다 보니까 더 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들은 있겠으나 밀리면 기회로 여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예쁜 쪽이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쪽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면 조선으로 넘어가서 저희 오늘 조선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으로 볼까요? 조선은 잠시 후에 보고요. 그 전에 화장품 한번 뿌리고 가죠. 건조하니까. 자, 승무원 미스트 돌풍입니다. 여러분 원래 왜 승무원이 붙냐면 기내가 되게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승무원들이 쓴다. 그러니까 촉촉하게 보습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의미로 승무원 미스트라는 마케팅이 잘 먹혔습니다. 달바 글로벌에 승무원 미스트가 많이 팔렸다라고 하고 요즘은 달바 선크림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쓰인다라는 점, 그런 부분,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 국내 증권사 모두 다 같이 목표가를 올리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도 지금 투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 중에서 가장 세련된 종목이 아닐까 싶네요. 사장님 의견은요? 네, 맞습니다. 저도 달바 미스트를 썼으니까 그만큼 그러세요? 네, 워낙 반짝이십니다. 튼튼한 회사다. 그렇게 말 수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브랜드사보다는 ODM사를 더 선호하긴 하거든요.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를 더 선호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따진다고 하면은 워낙 그 화장품도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브랜드가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반면에 이 해외 진출을 할 때 워낙 그 나라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기준을까지 마련해 줄 수 있는,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ODM 업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브랜드사가 살아남기는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바 글로벌은 정말 경영을 좀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해외 매출 관련 비중을 좀 보시면은 작년에 50% 미만이거든요. 이게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대부분은 이제 수출량이 좀 절반 이상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일본, 러시아 그리고 북미에 대한 이제 확장 초기 단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통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그 주가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고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향의 매출이 워낙 급증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서 중국향이 좀 지나가고 몇 년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다가 거기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낸 게 바로 이 미국 쪽에서 이제 진출을 함으로써 거기서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미국에서 인정받는 거는 어느 나라에서도 좀 통할 수 있다. 그렇게 네.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경제가 좀 점점 이제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화장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가성비를 찾을 수 있고 그럼 가성비 하면은 우리 한국 화장품이지 않느냐 이런 포지셔닝이 좀 잘 되어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좀 계속 좀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APR, 달바 글로벌 요즘 이쪽 강하잖아요. 그냥 강한 쪽 그냥 붙는 장인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이제 화장품사에서 네. 신생 화장품사로 지금 수급이 이동을 하는 걸로 좀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제 ODM사가 아닌 이 브랜드사는 이제 격파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실적이 나와요. 실적이 나오고 있고 기존에 좀 잘 나갔던 화장품들은 좀 약간 좀 처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적까지 좀 체크를 하면서 선별적으로 모든 화장품 회사가 다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골라서 봐야 하는데 근데 관망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은 너무 올라와 있다라는 점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내려온다면 기회를 잡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예. 접근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견을 조금 거리를 주셨습니다. 아, 소장님, 화장품도 저희 작년에 많이 했죠. 그리고 작년에 얘기했던 화장품 종목이랑 올해 얘기하고 있는 화장품 종목이 좀 차이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포인트는 뭘까요?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신형 비행기에서는 네. 가습기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뿌려줍니다. 건조하지 말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제가 작년에 어딜 갔다 오다가 탄 비행기가 신형 비행기인데 보니까 의자가 다 시트가 새 건데 옆에 그 창문 위에 그 등 있잖아요. 예. 거기서 가스 뿌려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승무원 미스트는 이제 조만간 없어질 근데 뭐 날이 이제 될 수도 있다. 그 비행기가 다 바뀌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예. 비행기가 다 바뀌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신형 예. 비행기는 있다.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겠고 네, 휴가철이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소비주들이 다 강하죠. 네. 우리가 소비 쿠폰 관련해서도 있을 수가 있고 소비 쿠폰을 물론 올리브영에서는 쓸 수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이제 제가 상표를 얘기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뭐 그런 돈이 나오면 다른 데 쓰고 오히려 이런 쪽들을 쓸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달마글로벌의 또 하나의 특징을 놓고 본다면 오늘 매수매도 1위 증권사가 개인분들이 많이 하는 증권사가 아닙니다. 물론 개인분들도 다 하는 이제 개인들 매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특정 증권사라고 본다라면 이건 뭐 개인 치고 빠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증권사가 좀 달라요. 좀 굵직한 증권사가 좀 붙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외국인과 기관 매매일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간에 오르면 저는 증권사가 매수매도 창구가 어딘지를 좀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개인들이 달라붙은 것 같은 느낌은 별로 안 들죠. 그런 느낌들을 좀 보면 여전히 저는 강한 쪽이다. 오늘의 저의 기조는 강한 애들이 강하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얘네만 달바글로벌은 9%대 올라갔습니다만 그 외에 우리 오늘 뭐 한국콜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죠.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스맥스 따라오고 있고 예. 여기에 뭐 카지노 다 따라오고 있고 여러 가지 범소비 관련주들이 저는 움직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카테고리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이 특정 뭐 아모레퍼시픽이 간다라든지 아니면 색조가 간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신규 상장된 이후에 더군다나 지금 신규 상장된 종목의 특징은 뭐죠?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이 아니라 이익이 좀 나고 있는 기업들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자. 범소비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는 21일까지 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일까지 보자. 예, 왜냐하면 21일 날 이제 쿠폰이 그쵸. 나오잖아요. 근데 지급되죠. 우리가 꼭 직접적으로 쿠폰을 쓸 수 있는 결제라든지 뭐 네. 이런 쪽들만 보시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 소비 쿠폰의 의미가 단기간에 돈을 쓰라라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100여만 원 돈이 공짜로 나오는 건데 현실적으로 공짜로 나오는 건데 그러면 100만 원만 쓰겠습니까? 쓰다 보면 뭐 끝전 같은 거 쓰다 보면 또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전반적인 소비주들이 다 한번 조금은 움직이는 흐름들. 이거는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결제 관련주들보다 직접 지역적인 화폐 결제, 물론 그것도 실적이 나타나지만 그들이 과연 무엇을 살 것인가.
어느 쪽에 쓸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라면 결국 이거는 어쨌든 거의 뭐 속된 말로 이제 꽁돈 같은 개념이고 4개월 내에 안 쓰면 또 소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도 이미 먼저 샀어요. 뭐요? 먼저 옷을 좀 이것도 지금 이제 옷을 좀 산 건데 그 이제 지역 화폐 나오면 이거는 아내한테 주기로 했어요. 왜냐면 아내가 이제 그거는 따로 이제 뭐 이제 쓴다라 뭐 이런 건데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면 전반적인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소비에 현재 이벤트적으로 모여 있는 부분들도 덕을 보고 있기 때문에 21일에 신청 지급이 이루어지잖아요. 따라서 22일까지는 달바 글로벌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지속해서 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화장품주라는 점, 그리고 꽤 탄탄한 매수 창구에 이름 올리고 있는 증권사가 있는가도 살펴볼 부분이라는 점 힌트 얻어갑니다. 자, 이어서 조선으로 넘어갈게요. 체결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선주와 함께 액화 천연가스 계약, 사실상 체결 이슈가 있었습니다. FLNG고요. 사실 다른 조선주가 MRO 얘기 묻었을 때 삼성중공업은 그땐 쉬다가 다른 조선주들이 조금 쉴 때, 고가권에서 쉴 때 그때 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은 LNG라는 키워드가 다시 핫해진 장에서 공시까지 더해지다 보니까요. 더 강력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어떻게 보면 또 조선주라서 다른 기타 조선주와 같이 얘기 나눌 법한 종목이긴 한데요. 긍정이실까요? 네, 긍정이긴 한데요. 네. 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조선주는 이제 다 같이 이렇게 그죠. 우상향했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차별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삼성중공업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바로 LNG선 수주 역량을 네.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워낙 LNG선을 좀 잘 만들기 때문에 거의 이제 건조 비중의 이 70%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LNG, 특히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계속 부각이 될 때마다 다른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는 좀 주가 상승이 더욱더 일어날 거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삼성이라는 든든한 이제 뒷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이제 확장 투자보다는 이 수익성 중심으로 이 수지로 좀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튼튼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다시 강세장으로 좀 전환을 한다. 그러면은 예, 소장님 말씀대로 이 조방원 쪽에서 또 자금이 또 빠져나가서 뭐 반도체나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좀 리스크가 없지 않아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보유자들의 영역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계속 좀 갖고 계셔도 무방하지만은 신규 진입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워낙 흐름 자체가 매일매일이 좀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좀 들어갔다가 한 5% 아니면 뭐 10% 이 정도에서 좀 짧게 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세를 본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흐름으로서만 신규인 경우에는 보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상 매수지만 제한적인 매수이겠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께도 여쭐게요. 정고 잡으러 가는 듯이 올라가는데, 그리고 외국인이 14거래일 만에 돌아왔어요? 외국인들이 돌아온 것도 저도 이제 눈에 띕니다. 네. 근데 오늘 JP모건이 들어오잖아요. 네, 맞아요. 어제 JP모건이 2차 전지 거의 모든 종목에서 매도 나왔던 거 보셨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개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LG엔솔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 발표 냈는데도 JP모건, 에코프로, JP모건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일 펀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어차피 JP모건에도 탐, 톤, 존슨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동일 인물이다, 동일 펀드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2차전지는 어제 한번 좀 그 한 펀드가 청산한 걸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 특히 JP모건이 들어온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물론 차장님 말씀하신 어떤 그 수주에 대한 네.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안타깝게도 서한을 받지 않았습니까? 서한을 받으면서 알래스카에 대한 부분들을 내줘야 되면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또 프로젝트, 여러 가지 LNG 프로젝트,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온 걸 한번 믿어보자. 저는 뭐, 역시 외국인들인데 탐이 이유 없이 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탐을 한번 믿어보고, 삼성중공업을 한번 지켜보자.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조선주는요? 다른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인데, 네. 지금은 여유가 있으시면 보유는 맞아요. 근데 신규로 들어가려면 가장 센 애를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리스크가 센 애가 꺾이면 다른 걸 꺾이니까. 그래서 다른 거 보유하고 계시면 야 탐이 사면 왜 존스는 왜 내 조선주를 안 사냐라고 억울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조방원을 섣불리 팔면은 조금 리스크가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방원이 좀 불안하면 한 10%씩 정리하는 것은 괜찮지만 정리하실 때 신규 관점에서 본다라면 역시 삼성중공업이 가장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양봉의 크기도 더 크고 또 돌아온 폭 그리고 매수 담고 있는 금액 자체도 삼성중공업이 또 압도적인데 보시죠. 여러분 삼성중공업은 일단 그냥 사지는 않을 거다. 외국인의 귀환에 좀 더 점수 주면서요. 긍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LNG 얘기가 나와서요. 저희 계속 LNG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알래스카 LNG 결국 우리가 참여 희망한다라면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강관주일까요? 사실 오전부터 움직였죠. 넥스틸 지금 자리가 또 뚫어줘야 할 자리긴 합니다만 그래서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워낙 이거는 뉴스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있는 쪽이라서 예측하기란 좀 어렵긴 한데요. 네, 트럼프 미국 관세로 네. 인해서 이번 달 내내 아무래도 이 알래스카 LNG 그렇죠. 관련 이슈는 나올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좀 관광 관련주들이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이기 때문에 먼저 좀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실제로 뭐 실적을 본다고 하면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가면서 영업이익은 2분의 1로 이렇게 반토막이 났고 그리고 순이익 역시 4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과연 이 실적을 얼마큼 메꿔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든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 왜 LNG 프로젝트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를 오라고 하냐 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냉정히 따져본다고 하면은 이 수십조 정도 되는 이 규모의 이 돈이 굳이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하고 싶지는 않다. 게다가 이제 수익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정치권에서도 오냐 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방국을 이렇게 끌어들이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수요처를 좀 확보를 통해서 우리가 물론 고객이긴 하지만 니네 고객 하려면은 니네가 좀 일정 부분 좀 지분 투자 형식으로 이렇게 좀 고생 좀 해라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이 장기 구매 계약 체결의 이 필요성으로 인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 보면은 참여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뉴스는 나올 수 있고 그에 따른 변동은 나올 수 있겠으나 실적 부분에서 메워야 되는 쪽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 결론은 관망인 거네요. 차장님께서는. 네, 그쵸? 이번 달은 관망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알겠습니다. 길게 보시지는 말고요. 한정된 자금이라면 소장님께서는 강관주에 속겠습니까? 아니, 저도 관망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관망인데 이게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물론 차장님이 잘 설명하셨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그들이 이익이 나면 왜 그들이 안 했을까요? 물론 이제 그런 걸 뭐 차치한다 하더라도 그 알래스카 개발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러면 관광은 우리 걸 갖다 쓰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저는 이제 테마 영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라는 것은 한번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그 다음에 후속 조치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대안이 없는 구간, 만약에 모든 것들이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라면 테마를 가지고 어느 정도 따라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소액 같은 경우 한 10% 정도. 근데 지금은 대형주들이 굵직굵직하게 움직이면서 삼양식품이 무려 50% 가까이 수익이 났어요. 최근에. 뭐 이런 정도 상황에서 굳이 내가 테마에 들어가서 움직인다라는 것. 아직은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테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개발이 되고 여기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실적주로 바뀌겠죠. 근데 그 바뀌는 과정이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될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오리무중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알래스카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여름엔 그 공사 못 합니다. 겨울에 공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땅이 질퍽해서 물건을 수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물건을 수송하는데 오히려 땅이 얼어붙었을 때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거죠. 어마무시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알래스카 개발이 여태껏 안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미국 분들이 그냥 우리 편한 말로 어떤 분들인데 돈이 되는데 안 뛰어들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조금 저는 제가 항상 좀 거부감을 좀 나타내는 게 그거죠. 러우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재건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금 아직까지 뭐 뚜렷한 수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여태껏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해왔어요. 그와 같은 일환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이라면 사실상 굳이
자금을 갖다 붙일까에 있어서는 물음표다 의견으로 정리되네요. 물론 뉴스에 따라 움직일 수는 있다라는 점 정리하고요. 저희 증권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업 르네상스라고 했는데 증권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안 움직이던 증권주들까지 튑니다. 그죠? 은행주도 가고 보험주도 가니까 사실 지금 뭘 사도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차장님? 네, 작년에는 조선방산이라고 하면 네. 올해는 증권주다. 오. 네, 그 안에서 증권주다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 현 정권 최대 이 수혜 업종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지금 대통령도 직접 부동산에서 이제 증시로 좀 투자를 좀 활성화하겠다 그렇게 좀 전략을 세우고 있고 게다가 이제 코인이나 이 토큰처럼 이 신사업이 좀 계속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새로운 이 수익 창출원이 좀 마련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건 이제 배당 소득세를 만약 정말 분리과세로 이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많은 자금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거기나 충분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증권주는 어느 증권주다 다 괜찮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은 좀 대장은 좀 미래에셋 증권으로 실제로 좀 실적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해외 쪽에서도 좀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도 있었고. 자, 신영증권도 움직이지만 미래에셋 쪽으로 언급 주셨고 올해는 증권이다라는 명언 남겨주셨네요. 자, 차 사장님. 이전에 우리 증권 얘기할 때 리테일 강자 보자 언급 주셨는데 네. 신영증권은 리테일 쪽보다는 다른 쪽 아닌가요?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증권주들을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동학개미운동 때 예. 리테일이 3배 올랐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 좀 드리면서 그 MTN에서 좀 빠르게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건설주도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그죠. 다 수익이 났는데 증권주가 좋은 거는 저도 알겠어요. 근데 굳이 신영증권을 지금 와서 들어간다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것부터 먹고 나중에 먹는 것은 상대적으로 맛이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배고플 때는 눈에 들어오면 맛없는 것부터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맛있는 것부터 먹기 시작해요. 초밥이 나오면 제가 좋아하는 것부터 먹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제가 가장 꺼려하는 새우나 계란말이, 뭐 달걀말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먹을 때는 그것도 배가 부르는 건 하죠. 하지만 효용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저도 차장님과 같은 의견이에요. 굳이 증권주를 산다라면 저는 키움증권이라든지 이런 쪽들로 보는 것. 신영증권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좋게 보유하고 계시고요. 신규로 지금 갑자기 이런 것들이 안 올라가다 튀니까 이것을 이제 뒤늦게 따라가면 키 맞추기 차원에서 야 벌써 미래에셋과 키움은 몇 배가 올랐는데 얘네도 그걸 따라갈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확률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디게 간다 하더라도 역시 선도주를 좀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증권주는 여전히 그렇다면 긍정, 그 가운데 뭘 볼 것인가의 싸움인데 신영증권이라면 굳이일 수도 있다라는 점, 물론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선택해본다면 키움과 미래에셋 같은 리테일 쪽 강자 쪽을 더 점수 주고 계시네요. 두 분의 의견이 종합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 나눠봤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